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특파원님 모시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하나 다루게 됐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인석 특파원 나오셨는데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댓글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일본이 우리 국산 훈련기, 고동훈련기 T-50을 일본이 채택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막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T-50이 일본에 팔릴 것 같습니까? 제가 근본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와, 조심해서 말해야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아예 없진 않다. 다만 한국산 T-50은 확실히 아니다. 한국산 T-50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카이가 만든 T-50이 아니라 뭐 로키드 마틴이 만든 T-50이 갈 수 있다 이건가요? F2처럼 일본판 T-50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T-50이 일본판이라는 거 존재가 가능한가요, 이게? 이게 대해서 이제 많은 썰이 있어가지고 네. 정확하게 팩트랑 네. 팩트가 아닌 거 루머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팩트는 이번에 미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랑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문을 했는데 조종사 훈련을 위한 훈련기를 포함한 공동 개발을 위한 워킹 그룹을 만든다. 요게 팩트고 지금 제가 말한 내용 말고는 다 이런 소문이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명심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워킹 그룹이라는 건 뭐 스터디 그룹이에요? 네, 스터디 그룹인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 스터디 그룹인가 보는데 일본과 미국이 훈련기를 같이 만들자고 결정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야 될까? 만들면 뭐가 좋을까? 같이 그 훈련기를 만들 때 어느 회사랑 어느 회사가 같이 일해야 될까? 몇 대를 생산해야 될까? 미국이 이걸 써야 될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뭐가 된다, 뭐가 안 된다, 어떻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설레발이 있다. 그러니까 뭐 우물가에서 좀 숭늉 쳐는 거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굉장히 광범위한 탐색 개발을 두 양쪽에서 이제 연구 그룹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탐색 개발을 할지 말지도 논의를 여기서 하는 거다. 근데 일본 관료주의하고 미국식 관료주의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완전 다르죠. 예.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전혀 다른 관료주의들이 만나면. 혹시 폭망사에서 미쯔비시 F2를 다룬 적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꼭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김인석 특파원님. F2가 폭망이에요? 전 F2 잘 쓰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KF-16U보다 F2가 나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거꾸로 여쭤볼게요. 등치가 크고요. 일단은 A사 레이더. F-16U도 이제 A사 레이더 달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등치가 크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폭망사에 반드시 넣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폭망사로 분류가 되는군요. 옛날에야 뭐 우리가 이제 일본의 과학 기술력이 두렵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만군 F-16A도 A사 레이더를 달았잖아요. 네네. 걔가 F2랑 공전전을 하면 제가 보기엔 대만군 F-16A사단 A형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요까지는 이제 약간 이제 옆길로 새긴 했는데 이 일본과 미국의 그 합의라는 게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 좀 국가 동맹으로서 뭔가 챙겨주자 미국이 일본한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풀릴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수출 경쟁력이 있을 만한 걸 만들기는 더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은 일본의 선택은 워킹 그룹이 와서,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워킹 그룹이 서로 한다고 하면은 하세요일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거하고 별개로 현실적으로 그럼 일본 항공자에다가 선택해야 되는 훈련기가 있잖아요. 일본 역시 일본 정서상 T-50을 선택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보잉의 T-7인가요? 취재를 하기 전에는 당연히 보잉의 T-7이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T-7이 지금 저희가 몇 번 다루긴 했지만 우리 T-50과의 공군 훈련기 경쟁에서 이겼고 주문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개발 지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도 못 만들고 있다가. 그렇죠. 별별 문제가 다 생겨가지고 내가 미국 정부라면 보잉을 살리기 위해서 T-7을 일본에다가 보여주고 일본판 T-7을 만들겠다. 요걸 줄 알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다. 어떤 소문이 돌고 있습니까? 재패나이즈드 T-50을 만들 것을 로키드 마틴이 제안했다. 로키드 마틴이? 그 정확한 내용을 좀 더 들어보니까 이 T-50A라는 이제 미국 수출용 우리 T-50 버전은
정확히 말해서 이제 로키드 마틴이 생산을 하고 네. 미국제 부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미국 전 무기는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미국산 부품이나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메이드 인 US로 나가죠. 예, 메이드 인 US라는 걸 한 번 더 바꿔가지고 네. 그 T50A에서 한국 부품이나 한국에서 제작한 걸 전부 다 일본 걸로 바꿔서 만든 버전을 제한 중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루머가 들고 있다. 근데 이 루머 말한 사람도 네.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소문은 돌고 있어서 네. 취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분도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일본은 T7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7을 선택하시다. 그렇다면 그 T7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T7으로 가서 보잉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정황적 증거, 이거는 이제 보잉이 직접 네. 발표하거나 네. 저 취재원들한테 말한 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가와사키 T4가 몇 대 생산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T50 계열이 한국에 지금 120대인데 가와사키 T4는 200대가 넘어요. 그렇군요. 예,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무리 일본 자위대라도 GCAP 6세대 전투기 확보해야 되고 네. F-35 100대 넘게 지금 네.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대가 넘는 훈련기를 위해서 초음속 기능이 있고 훨씬 비싼 T50을 일본판 버전으로 만든다고 해도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대신에 T7은 성능이 T50보다 떨어진 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초음속 비행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엔진이 같아도 네. 훨씬 가볍고 요쪽이 저가에 조금 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은 T7이 헤매고 있지만 이제 T7이 본격적인 생산 가격 올라가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가격도 다운될 수 있고 그거의 혜택을 일본도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체 크기랑 성능 자체가 가격이 연관된 게 많으니까 일본이 T50 같이 초고성능 프리미엄은 우리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걔들은 6세대도 사야 되고 5세대도 사야 되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로키드 마틴하고 카이가 TF50 요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작업들이 많이 좀 여기까지 왔나요? 아시다시피 해군용 훈련기 사업으로 이제 네.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TF50N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대략적인 것은 이제 FA50과 거의 비슷하고 예. 이렇지만 네. 크게 다른 부분이 이제 첨단 훈련 능력, 그러니까 VR과 AR 증강현실 기능을 전공해가지고 가상적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방 중이라 발표한 거 하나랑 예. 그 다음에 그 파이널 어셈블리 앤 체크아웃 퍼실리티 라는 것을 굉장히 힘드네요. 예, 준비 중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네. 로키드 마틴이 일본이랑 이탈리아 지금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정비창이 사실은 정비창이 아니고 네. 파코 시설인데 네. 최종 조립 및 점검을 하는 것을 미국에 설치를 하겠다. FA50과 TF50 이런 걸 해가지고 요 설비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파코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F-35에 처음 적용된 이 개념은 이제 결국에는 최종 조립 및 점검이나 이런 MRO 같은 거나 창정비 이거를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한국으로 뭔가를 보내거나 이런 거를 미국에서 할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다 유지보수랑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메이드 인 USA다.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럼 거죠. 앞으로 카이가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다 미국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TF50 버전을 TF50만. 네, 만약에 이제 수입 국가가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것이다. 카이 버전,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한 버전하면 또 지금이랑 똑같이 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 고등훈련기 후보가 대충 이제 세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T50, 그 다음에 T7, 나머지 하나가 항상 우리하고 라이벌이었던 이탈리아제 M346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T50하고 T7 얘기했으니까 이제 M346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몇 번 시장에서 이겼거든요. 이제 M346은 이제 빠이빠이인가요?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일이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M346을 만든 게 이탈리아죠. 네. 이탈리아는 무엇이냐? F-35의 제작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GCAP를 만든 국가입니다. 일본이 지금 F-35를 대량 도입할 때 T4로 훈련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일본의 F-35 조종사들은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이탈리아에서 제 M346을 고등훈련을 마치고
F-35에 탑니다. 아, 일본 내에서 지금 훈련이 안 되고요? F-35 조종사들은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또 최종 조종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걸 몰랐었어요. 이탈리아가 초기에는 아무래도 T-50보다 좀 앞서 나간 점이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나 이스라엘을 그렇죠. 먼저 이기고 해서 거기에 통합훈련센터가 있고 거기서 이탈리아가 M346으로 F-35 훈련하는 거를 코스를 그대로 일본 조종사들한테 하는데 또 이탈리아는 또 F-35 B형이랑 A형이랑 둘 다 같이 도입하잖아요. 네네네. 그 훈련 코스를 그대로 일본도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F-35B를 들어올 계획이 있으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만약에 F-35A만 훈련한다면 뭐 아닌 말로 네. 일본 항공자위대가 사천에 와가지고 그렇죠. 하면 했는데. 되는데 예. 우리는 B형에 대한 훈련 코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탈리아까지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쉽게 네. 보면 안 되는 게 네. 결국엔 거기다 일본이랑 예. 이탈리아는 GCAP도 같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물론 일본의 제일 우선적인 파트너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기 개발 공동 연구를 한다는데 이게 만약에 파토가 되거나 네. 아니면 이탈리아와 일본의 뭔가 싸움이 나서 좀 수습을 해야 된다. 네. 이러면 갑자기 M346이 예. 확 올라갈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M346으로 훈련을 했던 항공자위대 그 파일럿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탈리아가 이 통합훈련센터 요거를 운영한 지 꽤 경험이 오래돼가지고 네.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무엇보다 고등훈련기를 만들 때 꼭 총속이 중요하고 T-50이 제일 좋은 거긴 한데 네. 그 정도까지 비행을 안 하더라도 코스 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 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T-7도 암속이다. 아, 0.95잖아, 최고 속도가. 그러면 예. 지금 3파전이라고 해서 저는 이 M346은 조금 처졌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M346이 지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네요. 물론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이번에 처음 영상에 나왔던 워킹그룹 네. 여기서 협의가 잘 돼서 미국이랑 일본이랑 같이 하자, 일본판 버전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다 진행되면 네. 이탈리아는 시장을 잃는 거지만 네. 그렇게 되면 또 이탈리아는 일본한테 야 GCAP 우리랑 같이 할 거야? 왜 우리 거 안 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워킹그룹이란 게 세월이 걸릴 것 같다는 제가 생각. 보기에는 10년. 네. 그럼 10년 동안은 계속 M346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네. 그 개발 목표나 일본 네. 항공자위대는 빠른 대체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항공자위대의 입김보다 일본 항공산업계의 입김이 더 커야 돼요. 그렇군요. 왜 이러냐면 GCAP 지금 나오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렇죠. 지금 일본 항공업계가 일감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T7의 네. 일본형 혹은 T50의 일본형이 있는데 네. T50의 일본형을 만들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 무작정 일본이 자기네 부품으로 다 채우고 한국산은 못 믿겠다 이러지 네. 말고 네. 같이 윈윈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지 하고 안 하거든, 걔는. 로키드 마틴도 그래도 우리나라랑 로키드 마틴 네. T50 개발로 20년 동안 그렇죠. 강계약인데 아무리 일본에만 이걸 판매한다 해도 한국 부품을 다 빼거나 이런 손절하는 거 이런 거는 그렇죠. 이 서로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저는 진짜 3박 4일 동안 울 것 같아요. 우는 게 아니고 앞에 가서 들어 누워야지. 둘이 가서. 포토스 대문 앞에서 네. 이제 가서 들어 누워야죠. 근데 요런 것까지는 생기지 않을 거니까 현명한 판단을 다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게 T50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하니까 네. 확정되진 않았지만 일본판 네. T50을 만들고 거기에 한국 부품이 안 들어간다.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루머가 나오는 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고려는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로키드 마틴의 T50이 일본 시장에서 지금 좀 밀리는 건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원하는 스펙과 가격이랑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 결정은 그럼 뭐 그 워킹 그룹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결정인가요? 아니면 이 결정은 또 따로 시기가 따로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 언론 찾아봤는데 명확한 말이 없어가지고 항공자위대는 분명 빠른 훈련기 그렇겠죠. 획득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 아마 그 경항모로 개조한 카가함입니다. 예, 그게 있죠. 올해 이제 예. 나오면 바로 이제 F-35B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항공자위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데요. 네, 당분간 다만 이제 아마 이탈리아에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근데 저기 M346이요. 특파원님, 이게 이탈리아에서 만든 거지만 이게 기본 베이스나 이런 거 뭐 수호 쪽 이게 많이 좀 있지 않나요? 요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냉전이 끝나고 네. 예신 시절에 야크 130이랑 네. 이제 그 이탈리아 업체랑 이제 합친 건데 네. 요게 또
중국으로 가서 홍두 L15랑 또 네. 어떻게 보면 친척 관계인 거고 아, 네네. 예, 좀 족보가 복잡한 비행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다만 그 이탈리아가 훈련기 강국이었잖아요. 네, 혹시 네. M339라든가 이런 게 좀 어우, 예전부터 뭐, 석권했었죠, 석권했었죠. 거의. 이었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서는 아직도 우리 T50보다는 성능이 좀, 경제성 가격은 좀 높고, 그나마 우리가 이제 좀 승기를 잡은 게, 네. 이탈리아가 M346을 좀 더 팔아먹으려고 M346 FA를 도전을 했는데, 네, 네, 이게 네. 결국 안 팔리고, 네. 우리 FA50이 승리를 그렇죠. 했어요. 예, 예. 근데 M346 FA가 생각보다 스펙이 낮은 게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탈리아 그 FA50 원래 달라고 했었던 셀렉스사의 네. 셀렉스 500 A사 레이더도 달고, 네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만든 각종 정밀율도 무사히 뭐 브림스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닿고, 미티어를 단다는 소리인데 미티어까지는 안 달았지만 미카를 장착을 했더라고요. 중거리 미사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라면은 지금, 폴란드형에 에임 120 있는 거하고 거의 뭐, 네. 대등하다고 볼 수 네. 있는데. 다만 천만다행히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겨가지고 네. FA50 이제 블록 네. 20이라고 하죠. 폴란드 네. 수출 버전은 네. A사도 달리고 암람도 달리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FA50을 좀 더 개량을 해서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연료 탱크 이런 개량들이 무사히 진행돼야 우리가 진정한 F5의 후계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그 단자형 한다. 그 네.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카이에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나오려면은 이제 최소 3년 보더라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옛날에 혹시 매니아분들 기억하시는 것 중에 네. F50 기억하시는 분들 네, 네, 계실까 네, 네, 모르겠는데, F50은 단자형을 만들 때 앞에 있는 단자석을 제외하고 후방석을 네. 단자석으로 바꾼 다음에 네. 무게 중심도 바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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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이돔도 키우고 이래서 네. 그거는 만드는데 5년의 개발비 1조 원 이상인데, 네, 네. 그나마 이번에 선택된 거는 이제 네. 좀 개발비나 이런 게 훨씬 더 줄어들고, 네. 업체 자체 투자로 지금 사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이시기 때문에 그 완성되는 순간 또 추가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아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특파원님과 같이 이제 일본의 고등훈련기 사업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 생각 같아선 그냥 카이가 맞는 거 얘네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럼요. 그냥 야 알았어. 우리가 시장가보다 15% 까줄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유, 그쵸. 예, 또 그렇게 되는데 뭐 쉽지가 않네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일본의 고등훈련기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여러 가지 항공 관련 있을 때마다 꼭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